자, 봅시다.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는 2차 함수가 메인이긴 한데요. 2차 방정식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해석할 거야. 2차 함수에서 방정식으로 가기도 할 거고. 그래서 2차 함수 그래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살짝 복습만 해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빗살무늬 토기. 오케이, 빗살무늬 토기. 오케이,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포물선이라고 할 거예요. 이 포물선의 요 점 뭐라고 하죠? 꼭지점. 나이스. 포물선에서 요 선 뭐라고 하죠? X축. 까비? Y축. 까비? 가운데 축. 까비? 전. 네, 그냥 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혹은 대칭축. 2차 함수는 항상 좌우 대칭이에요. 선대칭 도형입니다. 이 축에 대해서 항상 예쁘게 좌우로 똑같이 대칭적으로 생겼어요. 자,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너네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렇게만 그리세요. 이렇게만. x축, y축을 그리지 마세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면 그리세요. 이렇게만 그려놔야지 오히려 편하게 풀 수 있어요, 문제를.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려면 너네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점이에요, 요 점. 혹은 요 축입니다, 축. 이걸 우리가 방금 배웠던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서 조금 쉽게 찾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했었거든. 예를 들어 y는 하영이 생일이 언제죠? 저 4월 16일이요. 4월 16일이요? 오케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이거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때는 얘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4를 더하고 4를 다시 빼고 16을 더하고 여기 부분을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쓰고 뒤에 플러스 10이라고 쓰고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꼭지점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 여기는 그대로 써서 12 마이너스 2, 12가 이제 꼭지점이 돼서 우리가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마이너스 2, 12점 찍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렸었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하던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보고 바로 그래프 그릴 거예요. 이거 보고 바로 그래프 그립시다. 아, 근데 내가 지금 인수분해가 틀렸군요. 마이너스 2라서 여기 2군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 볼게. 자, 예를 들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가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축이라는 것은 한 가운데 있는 거죠. 한 가운데 있다는 말은 평균이지. 그러면 더하고 나누기 2 하면은 평균이 나오겠지. 근데 더하고 나누기 2에서 저 분자 부분이 덧셈, 두근의 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다시 천천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게 2차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x 절편을 구해보자. 우리 y 절편 구하려면 x에 0 넣었죠. 그럼 x 절편 구하려면 어디다 0을 넣어요? y에다 0을 넣겠죠. 그럼 y에다가 0을 넣어볼까요? y에다 0을 넣으시면 x 절편 구하는 것과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똑같아요. y에다 0을 넣기 때문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x 절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이 있을 때 x축이랑 만나는 점은 여기 있는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같아요. 만나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축은 알파랑 베타의 한 가운데 있어요. 왜냐면 2차 함수는 포물선이고 포물선은 항상 축대칭, 선대칭이거든. 그러면 한 가운데 있으니까 얘는 두 개의 평균이죠.
더하고 나누기 2죠. 근데 두근의 합을 우리가 원래 어떻게 구했어요? 마이너스 B.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로 구했지. 즉 두근의 합을 이용해서 나누기 2만 해주면 평균이 나오고 그게 바로 축인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근의 합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두근의 합 몇이야? 4. 그걸 2로 나눠보자. 그럼 뭐야? 걔가 축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축 그리고 축이 2라고 써주고 2차 함수 그래프만 구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필요하면 x축, y축 구하시면 되죠. 그리시면 되고 혹시 이 높이까지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y 좌표가 나오니까 저기다가 2를 넣어볼까? 여기 2 넣으면 4, 2 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16까지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12가 나오겠다. 꼭지점 똑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2보다 왼쪽에 y축 12보다 좀 많이 아래에다가 x축 그리시면 똑같겠죠. 하지만 저거는 굳이 안 그려도 된다. 이해되세요? 왜냐면 너무 많이 선을 그리다 보면은 좀 모양이 복잡해져서 이렇게 항상 똑같은 모양을 그리는 게 좀 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 참수 끝났습니다. 네. 자 여기 a의 의미 기억하시나요? 요 a가 0이면 안 됩니다. 이 참수니까. 그러면 0보다 클 때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만약에 그리고 요 a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참수가 더 얄쌍해질까 두툼해질까? 얄쌍. 그쵸, 얄쌍해지죠. 왜냐하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y는 x제곱이랑 y는 2x제곱을 생각해보자. 자, 두 개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얘는 1 넣으면 1 나와요. 근데 얘는 1 넣으면 2 나오죠. 즉 같은 1 넣었을 때 더 위쪽에 점이 찍혀야 되니까 더 얄쌍해져. 저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더 휘어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야. 이렇게 있는 쇠 몽둥이를 휘면은 점점 얄쌍해지겠죠. 내가 이제 힘으로 휜다고 생각하시면 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휘었다는 뜻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 A의 절대값이 똑같으면은 그 휜 정도가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이 참수 그래프는 보통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스탠다드 폼이라고 할 겁니다. 표준형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표준형과 일반형을 배울 건데 표준형은 뭐냐면요. 예쁜 모양. 이거는 딱 보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어요. 꼭지점 바로 알 수 있고 그래프 바로 고를 수 있고 이거는 얘기해주고 있는 정보가 너무 많아. 이게 표준형이고 일반형, 제너럴 폼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다 전개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런 게 일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시는 게 좋을 거고 표준형으로 뭐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래프를 그리는데 바꾸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프 그릴 때 두근의 합 이용해서 그리면은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런 형태들이 일반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공식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냥 그때그때 할 뿐이에요. 우리 안 그래도 머리 터지겠는데 요거까지 외울 머리의 공간은 남아있잖아. 자, 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 축의 방정식, 그리고 y 절편을 구하래요.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래. 자, 그래프 그리는 거 먼저 해도 될까? 근각일세 관계 이용해서 바로 해버릴게. 내가 그냥. 자, 여기서 두근의 합을 구해볼까요? 뭘까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6. 두근의 합?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여기가 1이 아니면 얘로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두 개의 합이 뭐라고? 마이너스 나이스. 그걸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축이 마이너스 1입니다.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프 다 그렸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점의 좌표까지 한번 구해볼까? 여기 높이도 한번 구해볼까?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거든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 넣으면 3 빼기 6 플러스 4 해서 여기 높이가 1이 되겠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 구했어요. 축의 방정식 이겁니다. 요거 마이너스 1 x 이꼴 마이너스 1 이게 축의 방정식이에요. y 절편은 구하기 쉬워요. 여기다가 x에 뭐 넣으면 돼요? 0 넣으면 뭐 나와요? 4. 그래프 그리는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했었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얘는 이제 빠르게 물어볼게요. 축이 뭐예요? 굿. 어디로 볼러? 위로 볼러. 꼭지점의 y좌표 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렇죠. x에 1 대입해요. 오케이. y절편 구하려면 뭐 하죠? 그럼 몇이 나오죠? 나이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1,3 축의 방정식 x 이꼴 1 y절편은 1 해서 그래프 그려고 끝. 근데 저기 네. x가 왜 1이에요? 축이 축이 왜 1이냐고요? 왜냐하면 근각계수의 관계 하시면은 2가 나오죠. 두 근의 합이. 네. 근데 우리는 2로 나눠줘야 돼. 왜냐면 알파와 베타의 평균을 구해야 돼서. 그래서 이 나눗셈을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 이참수 그래프의 개수의 부호 판정 같은 경우에는 A의 부호, B의 부호, C의 부호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얘기하는 거고 사실 중3 때 했었어. 그래서 살짝 복습이야. 자, 이 A의 부호의 의미는 뭐냐면요.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하는 친구고요. 이 C의 부호는 뭐냐면요. 요거는 Y절편이 음수인지 아니면 Y절편이 양수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래서 만나냐 위에서 만나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제일 귀찮은 게 B인데 B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을 이제 구했으니까 두 근의 합 이용해서 축의 위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 자, 두 근의 합 얘죠. 이걸 2로 나눠주면 얘가 축이죠. 이 축이 왼쪽에 있으면 얘가 음수란 뜻이에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하면 2a분의 b가 0보다 크겠죠. 양쪽에 2 곱하시면 a분의 b가 0보다 크겠죠. a분의 b가 0보다 크다는 말은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이 왼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라는 말이고 반대쪽으로 오른쪽에 있으면은 a랑 b의 부호가 반대다.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물론 외우면 조금 편해. 같다 다르다. A, B가 부호가 같다 다르다. 근데 이제 그때그때 축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제일 판단하기 쉬운 친구 먼저 합시다. 아이쿠야. A와 B와 C가 있는데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왜냐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C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 C 알려줄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B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 축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야. 이 축이 왼쪽에 있죠. 아까 왼쪽에 있었으면은 A랑 B의 부호가 같았나 반대였나? 같았죠. 그러면은 A가 양수니까 B도 양수. 끝. 괜찮아요?
얘도 해볼까요? A와 B와 C의 부호 해볼까? A의 부호는 뭘까? 음수. C의 부호는 음수. 그럼 B의 부호는 양수. 나이스. 잘했다. 부호가 같다, 다르다. 축이 어딨냐에 따라서. 민지는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태영이도 이해되세요? 이거는 이차함수식 쓰는 방법인데 이 중3 때 한 거니까 간단하게만 언급할게. 꼭지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죠. 오케이. 이건 가장 예쁜 모양.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자, 만약에 축이 나와 있으면 여기서 접한다고 했네. 접점이 나와 있구나. x축과의 접점. x축과의 접점이 나와 있으면 x절편이 하나란 뜻이죠. x절편이 하나면 x절편 구하려면 우리가 y에 0 넣었으니까 여기는 0이라고 쓸게요. 얘의 근이 x절편이었는데 얘의 근이 하나인 거죠. 얘의 근이 하나니까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전제곱식 걸로 써줍니다.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이렇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거라서 인수분해 꼴로 쓸 수 있는 거고. 괜찮으세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는 세 점이 주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모르는 숫자가 3개거든. A도 모르고 B도 모르고 C도 모르거든. 근데 세 점이 주어지면은 3개의 식이 나올 수 있어서 3개의 식을 연립해서 미지수 3개, 식 3개인 연립방정식 가지고 풀자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게. 지금 말로 해서 뭔 말인지 모르겠게. 자, 해봅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1,2고 요 점을 지나는 2차 함수를 써봅시다. 자, 꼭지점의 좌표가 1,2면은 우리 어떻게까지 쓸 수 있냐면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쓸게. 꼭지점이 1,2니까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2까지 쓸 수 있지. 요것만 보고 일단 여기까지 쓸 수 있어. 근데 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와요.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까지 빨리 해볼게요. 마이너스 1, 4, a, 6, 4, 1, a 1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지울게요. 괜찮으세요? 자, x축과의 교점이 나와 있으면 얘는 사실상 x절편을 알려준 거고, x절편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 꼴로 쓸 수 있을 거야. y 이꼴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a 그리고 x 빼기 2, x 빼기 4라고 쓸게. 근데 a를 구하려면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이 꼭지점을 구해야겠다. 자, 그러면은 요 2차 함수를 대충 그려보자. a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래로 볼록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축을 알 수 있거든요. 축이 뭐예요? 3. 여기에 축이 3이네요. 그러면은 꼭지점의 y좌표는 3을 넣었을 때의 y좌표죠. 여기다가 3을 넣은 게 마이너스 2란 뜻이에요. 3을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a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라서 이때는 a가 2가 돼요. 그래서 얘는 2 x 빼기 2 x 빼기 4. 물론 앞에 y는 적어주시면 되고. 괜찮아요? 물어봐도 돼요. 민정이님이 한번 배우신 분이라서 이해가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면 더 설명할게요. 민정이 혹시 우리 진도 3, 4차까지 나갔나요? 아니, 2차까지. 2차 부등식? 아니, 아니죠. 함수로 하다가 함수?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것도 볼까? 자, 다음 거는 세 점이 주어져 있으면은 2차 함수식이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A, B, C를 하나씩 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가장 구하기 쉬울 때는 0,3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는 C가 바로 나와서 요거 먼저 넣어볼게요. 0,3 내면 얘 사라지고 얘도 사라지고
얘가 3되고 그래서 C가 3이야. 괜찮아? C 알았네. 그러면 C 자리 앞으로 3을 쓰자. 여긴 3을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대입하면은 식이 하나 나오고요. 요것도 대입하면은 식이 하나 나와서 미지수 모르는 거 2개, 식도 2개니까 연립하시면 A, B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해볼게요. 요거부터 넣어보자. 아이고야. 요거부터 넣어보자. 8은 A 빼기 B 플러스 3이라서 A 마이너스 B는 5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4,3 넣어주시면 16A 플러스 4B 플러스 3은 3이니까 사라지고 4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다. 요거 연립하시면 A, B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4네요. 그래서 다시 이차함수식을 써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물론 y는까지 써주면 되겠죠. 조금 기억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중3 때 하던 거라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괜찮아요? 오케이.